6번 문제 이어가 봅시다. 6번 문제는 1부터 300까지의 자연수 중에 7의 배수가 몇 개인가 하는 문제네요.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로군요.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까다롭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부터 300까지의 수 중에서 7의 배수가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300을 7로 나눠버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나눗셈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7, 4, 28, 7이 14 하고 나머지 6이 남지만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7의 배수는 몇 개다? 42개다. 그쵸? 이렇게 풀 수 있는 나눗셈을 이용하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예요. 기분 좋게 산뜻하게 끝내고 바로 다음 문제로 진행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조금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부터가 아니네. 50부터네. 50부터 150까지 자연수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150에서 50을 빼가지고 개수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간혹가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1부터 150까지의 3의 배수 아까처럼 구하는 거지. 1부터 150까지의 3의 배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150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1부터 150까지는 3의 배수가 50개 있어요. 그쵸? 그리고 50부터 들어가니까 49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라서 49까지에 들어있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쵸? 봤더니 49까지는 3의 배수가 16개 있네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남지만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서 50개에서 16개를 어떻게 해요? 빼서 구하면 되겠어요. 50개에서 16개를 빼면 34 이렇게 해서 34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자, 아, 만약에 150에서 50을 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음,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100이 남지요. 그럼 100을 3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33 나오고, 나머지가 1 남아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했겠어요? 그 친구는 답을 33이라고 했겠죠. 오차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정답을 맞출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네. 수의 범위를 잘 봐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요. 자, 1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했어요. 150은 이 50부터 150까지 그러면 50 이상, 150 이하의 수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오차가 생겨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150까지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 몇 개인지 구해보고 그다음에 50부터니까 50보다 하나 작은 49까지에는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구해서 그렇게 그 차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것이 정확하다. 알겠죠? 그런 방법으로 꼭 풀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다음 문제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는 숫자 카드 4장이 있네요. 근데 그중에 3장을 뽑아서 세 자릿수를 만드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처음은 아니죠. 2단계에서도 풀어봤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 기억이 나나요? 이 문제는 세 자릿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리값이 세 자릿수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더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세 개의 숫자를 뽑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100의 자리를 뽑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네 가지야. 그렇지? 1, 2, 3, 4,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중에서 한 개를 뽑아. 그렇죠? 그래서 네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100을 뽑았어.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되지? 100을 뽑았으면 10의 자리에 20이 오거나 30이 오거나 40이 오거나 세 가지가 오겠지. 어.
200을 뽑았을 때도 마찬가지 세 가지가 오겠지. 300을 뽑았을 때도 세 가지가 오겠고, 400을 뽑았을 때도 4를 뺀 나머지 세 가지가 오겠죠. 그래서 네 가지. 100을 뽑는 방법이 네 가지. 그죠? 그다음에 10의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 1의 자리는 여기 100하고 20을 결정했으면 나머지 3하고 4 중에서 1의 자리에 오겠지. 또 여기는 30을 결정했다면 만약 2와 4가 1의 자리에 오겠지. 40을 결정하면 4를 뺀 나머지 2와 3이 1의 자리에 오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1의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은 또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의 자리를 100으로 결정했을 때는 세 가지씩 두 가지가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3 곱하기 2 해가지고 6가지가 되고, 그런데 100의 자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네 가지까지 해서 이 가지 수만큼을 어떻게 해요? 곱해서 총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24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형도라고 부르거든요. 나뭇가지 숫자, 그다음에 모양 형자, 그림도 자에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고 그래도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면 이제는 이런 방법을 써봐야지 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유사한 문제를 또 하나 또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뒤에 나올 문제 중에 0이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카드가 5장인데 역시나 세 자릿수를 만들긴 할 거야. 그러면 100의 자릿수 숫자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의 자리 숫자 결정해야 되고 1의 자리 숫자 결정해야 돼. 아까랑 방법은 똑같아. 다만 여기는 0이 있어서 0은 100의 자리에 올 수 없어. 왜? 세 자릿수를 만들어야 하니까. 100의 자리에 0이 오면 두 자릿수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0이 안 돼. 0은 자격이 없어.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가 되는 거지. 0을 뺀 네 가지.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결정해서 1을 결정했어. 100의 자리에 1 왔어. 100 하고 왔어. 그럼 이제 하나를 결정했으니까 하나는 빠졌겠지. 그럼 10의 자리에는 이제 0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0이 다시 들어와서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가 되는 거지. 100의 자리 하나 썼지, 10의 자리 하나 썼지,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 숫자가 3개 남았죠. 3개 남았으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지수를 더 어떻게 곱하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48이로군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0이 있을 때는 0이 맨 앞자리에 올 수는 없으니까 세 자릿수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된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쉬워졌죠? 네.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도형 문제예요. 그죠? 각도에 관련된 문제네요. 지금 이 도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도형은 각도가 아래쪽에 있는 지금 이 빗변이 기다란 이 삼각형은 여기가 90도예요. 여기는 60도고요. 그럼 나머지 각은 30도라는 걸 알겠죠? 음.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정삼각형이죠.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삼각형은 60, 60, 60인데 얘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 90, 60, 30 이렇게 되겠지. 그 중에 지금 하나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0, 45예요. 그렇죠? 90하고 45도를 각각의 각으로 갖는 저 삼각형은 정사각형을 반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이거 90도, 그리고 여기 45도, 그러면 나머지 각도 45도. 맞죠? 어. 지금 그런 삼각형 두 개. 여러분들이 문구점에서 삼각형 세트 살 때 들어있는 그 세트네요. 그렇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그다음에 30도, 60도, 90도짜리 직각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왼쪽 끝에 있는 조그마한 삼각형을 한번 봐요. 여기 좀 봐요. 여기.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 쭉 연장선을 그어주면 여기 이 각이 외곽이야. 여기 있는 작은 이 하늘색 삼각형의 외곽, 밖에 있는 각. 그럼 이 외곽은 그 안쪽에 있는 각을 뺀 나머지 여기 지금 생기는 이 각하고 30도를 둘을 어떻게 하는 거랑 같아요? 더해놓은 거랑 같죠? 그쵸? 얘를 네모라고 하면 이 98도라고 하는 것은 30도에 네모를 더한 거다. 그런 얘기지. 그쵸? 그러면 이 네모는 얼마죠? 68도네요. 그쵸? 68도라는 걸 금방 찾았네. 여기 68도, 여기가 68도야. 그러면 여기 마주보는 각도 68도 아니겠습니까? 그쵸? 인제는 어때요? 인제 파란색 쪽 말고요. 위쪽으로 볼까요? 위쪽으로? 초록색 쪽으로 볼까요? 이쪽을 볼까요? 이쪽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쭉 그어주면 바깥쪽에 외곽이 생기죠. 여기 X가 바로 이 초록색 삼각형의 외곽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X는 이제 뭐예요? 45에 68 더한 거랑 같네. 이렇게. 삼각형의 한 외곽은 그 안에 있는 네 각을 뺀 나머지 두 각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자주 나오네요. 그쵸? 생각보다 자주 나오죠? 네,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였네요. 그쵸? 네. 그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요. 선생님도 정리가 됐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사다리꼴과 직각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은다면 직사각형이 되고요.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도 할 수 있겠어요. 맞죠? 이게 가능한데요. 그렇죠? 자, 어느 거나 다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1, 2, 3을 더하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1, 2, 3을 더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본다면 는 가로가 10, 세로가 12. 그러면 10 곱하기 12가 하나 나올 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직각삼각형은 역시나 높이는 12네요. 그쵸? 12. 그 다음에 20에서 10을 뺀 나머지는 10이네. 얘도 10 곱하기 12네요. 그쵸? 밑변이 10, 높이가 12. 그죠? 나누기 뭐? 2.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삼각형도 똑같네. 10 곱하기 12 나누기 2. 이렇게 했더니 얘는 10 곱하기 12, 얘는 10 곱하기 12의 반과 반을 더하니까 결국 10 곱하기 12겠네요. 그쵸? 봤더니 10 곱하기 12가 몇 번 있는 거랑 같아. 두 번 있는 거랑 같은데, 그치? 그러면 120의 2배 하니까 240 이렇게 넓이를 분할해서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런데 또 굳이 나는 음, 이 이렇게 가르지 않고 그냥 이 사다리꼴을 그냥 하나로 통으로 봐서 여기 두 개로만 여기 요만큼을 1번 그다음에 여기를 2번 해서 나는 두 개로 나눌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죠? 1, 2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요.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렇죠? 높이가 12 나누기 2 그리고 직각삼각형 하나. 그죠? 10 곱하기 12 나누기 2 이렇게. 그죠?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니까 30하고 약분하면 30 곱하기 6 해서 180 또 여기도 약분해서 60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240 나오겠죠. 네. 자, 어떤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조선을 어느 쪽으로 긋느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근데 보조선을 엉뚱한 쪽으로 그으면 안 됩니다.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도 또 가능해요. 그렇죠? 음,
이렇게 나눠도 가능해요.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 여기는 큰 삼각형. 이렇게. 그렇죠? 분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죠. 그 다음 문제는 10번이죠.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도 부피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은 이 입체 도형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둥이 뭐냐? 기둥은 여기처럼 밑면이 있고요. 그렇죠? 밑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생긴 요 면이 맞은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밑면이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아. 합동이야. 그리고 평행이야. 아, 그리고 옆면이 지금 뭐예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런 걸 다 기둥이라고 불러요. 그럼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뭐예요? 높이. 음. 밑넓이의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의 높이를 곱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 부분에 밑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볼까요? 어떻게? 먼저 여기를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원래 채워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아, 그럼 요만큼이 어때요? 요만큼이 없는 거죠. 그럼 미리 처음부터 이 없는 부분 밑넓이를 미리 빼는 거죠. 그리고 높이를 6cm로 해가지고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지금 여기 아,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3cm, 4cm 모아서 7cm네요. 그렇죠? 7cm.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넓이를 7cm 곱하기 4cm에서 지금 여기는 3하고 여기 뒤에 보니까 3하고 2 사이즈가 나와 있죠. 그죠? 3 곱하기 2를 빼. 그러면 지금 니은자가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으로 밑넓이를 찾았고요. 그러면 높이는 뭐겠어요? 6cm겠죠. 그렇죠? 6cm.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하면 되겠어요. 47에 28에서 3이 6을 빼니까 22, 22에 6배. 그래서 얼마? 132. 이렇게 부피를 구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방법 아니어도 돼요 하는 친구들은 아니어도 되죠.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죠. 어떻게? 여기를 잘라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따로따로 구했는데요. 그래도 되죠. 음, 그래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이쪽으로 잘랐는데요. 그것도 됩니다. 네, 계산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자기가 편리한 방법 선택해서 조각을 내서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지금 민넓이의 빈 부분을 먼저 빼서 높이를 곱하는 게 제일 편해 보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도 또 해결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어, 공부해 나가는 것이 결국 실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성실하게 잘 해나가기를 항상 응원하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0번 문제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2주차 문제로 다시 만나기로 할까요? 네, 안녕.